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 현황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대정화금과 빌게이츠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위치해 있고요.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는 아시아나항공과 한류 AI센터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기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가 떠 있는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은 시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난 7월 초에 셀트리온과 한미약품과의 원료의약품 납품 거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정화금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신풍제약이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제일약품, 녹십자 등 모두 대정화금의 거래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의약품을 국내외 대소형 제약사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들이 오늘 대정화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SK케미칼입니다.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기 검색어에 빌게이츠가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요? 이 빌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공개된 서한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연간 2억 개 백신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게이츠의 이런 발언에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지난주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케미칼과 우선주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빌게이츠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맑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효성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 첨단 소재는 현대차 수소차 모델인 넥소의 수소 연료 탱크용 탄소 섬유를 납품하기 위한 막판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 실차 테스트를 마치고 현대차와 본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섬유 사업부가 첫 흑자로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 입장에서는 이번 현대차와의 계약이 2030년 1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넥소 판매량은 4,818대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2위를 기록한 토요타 미라이의 2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소 완성차 1등 업체인 현대차를 잡는 데 성공을 하면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탄소섬유는 철을 대체할 미래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체 중 선두주자인 효성은 현대차 자동차 납품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까지 입지를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흐린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M&A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HDC 현사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에 따라 HDC 현사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HDC 현사의 본업 부진한 상황에서 이 더 큰 부실 덩어리인 아시아나항공까지 떠안을 경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인수상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내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들의 재실사에 나설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화물 부분 호조를 바탕으로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화물 운임 상승세도 주춤한 상태였고요. 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채가 2조 8천억 원 추가 인식이 됐고요. 1조 7천억 원의 추가 차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서 이 두 회사 간의 계약이 이스타항공을 이어서 노딜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류 AI센터입니다. 한류 AI센터가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지난주 금요일 주가도 급락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와 관련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지만요. 현 대표 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설과 관련해서 당사는 아직 접수증과 고소장을 입수하지 못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요.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선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